여름 휴가철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으뜸 도모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. 지금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지금 돌입했는데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. 여러분들 사소한 일에 좀 짜증 내지 마시고 안전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 형님들 또 계곡에 가면 애들 막 풀어놓고 삼겹살에 참이슬 한잔 하시기 바쁜데 계곡에 이렇게 보면 뱀도 좀 자주 출연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형님들 무조건 이렇게 또 한 잔 드시고 낮잠 주무시지 마시고 가서 애들 좀 잘 놀아주시길 바랍니다. 저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애들하고 올해 여름 휴가를 제주도를 한번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한 30분 근거리에 있는 부모님 집에도 지금 거의 한 7개월째 못 가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바쁘게 살고 있는데 다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워낙 이 촬영장에도 세트장이 워낙 덥습니다. 덥고 제가 항상 유튜브를 찍을 때 한 3회에 걸쳐서 이제 같은 내용을 한 3번 정도 촬영하면 한 25분, 30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기자님 계속 이렇게 뒤에서 많이 봐주시고 촬영을 해주시는데 우리 이 기자님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오는 핵심 꿀팁만 알려주기라고 했는데 사실 야영장, 어떤 부분은 야영장하고 캠핑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데 한글이 야영장이고 영어 캠핑장이죠. 같은 내용입니다. 다만 이제 야영장하고 관광농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제 유튜브에 한 6개월 전에 촬영한 게 있습니다. 한번 보시고 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차이점보다는 오늘 야영장에서 팩트 있게 앞으로 한 4회분, 5회분에 대해서 인터넷 포스팅이 안 된 중요한 내용, 제 유튜브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야영장은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계 심의입니다. 도시계 심의라서 PPT 작성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군의 위원님들한테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점적으로 안전, 화재, 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규정도 돼 있고 건축법상 규모도 규정이 돼 있어요. 그런 부분은 다른 유튜브 보셔도 잘 나오고 또 인터넷 검색해도 잘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도시계 심의 작성을 하다 보면은 법적인 기준을 잘 지킵니다. 용역사들 잘 지키는데 좀 아쉬운 거는 내부 도로 구획 잘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지적이 매매하신 거 보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나온 지적이 잘 없죠. 좀 삐죽삐죽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지적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설계를 하다 보면 들어가서 꺾어서 다시 또 사이트로 들어가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대부분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의 심의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용역사한테 대략 한 언제쯤 이 도면을 한번 볼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을 때 이런 자투리 땅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뭐 조경시설이나 조명시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이트가 좀 정형화, 반듯하게 진출입로가 내부 진출입로가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런 게 굉장히 편리하고요. 근데 대부분 업체들이 다 그 지적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. 이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회차 구간 확실인데 회차 구간도 내부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계 심의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킵니다. 지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법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시설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회차 구간이 이제 내부 도로에 있다 보면 좀 맨 끝에 이제 들어가서 부분은 이제 차가 좀 돌려서 나오는 이런 게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미흡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뭐 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교행도 잘 안 되니까 뭐 전화해가지고 차 빼달라 또 안내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방향 지시도 해야 돼요. 굉장히 불편한데 아무리 이윤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런 회차 구간에 좀 없애셔가지고 맨 안쪽의 구간을 좀 넓게 회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. 그런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용역사들도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어떤 유도리 있게 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진출입 구간 가감석 폭도 물론 이제 법적인 기준에서 지키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소형 카라반을 많이 뒤에 차에다 장착하고 많이 오시면 차 길이가 굉장히 넓은데 이런 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시계획 심의나 법적 기준 외에도
좀 1.5배나 이 정도 해가 좀 넓게 곡선 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협의를 용역사와 협의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. 참고적으로 이제 도시의 심의 자료가 다 만들어지면 거의 이제 심의를 받기 스탠바이 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본다 한들 좀 용역사에서 잘 이런 부분이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바꾸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도면, 계획 도면이 언제 나오는지 한번 용역사 협의하고 언제 나온다고 하면 그때 도면을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야영장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예약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경사철이라고도 돼 있는데 경사는 사실 이렇게 또 정리하고 올라가면서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차가 또 진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출 길이를 좀 길게 하든지 아니면 선형을 넘나지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보통 한 5%, 6% 이렇게 가야 됩니다. 10% 이상 넘어가면 차가 굉장히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 심의에서 면밀한 검토는 기본적인 검토는 하지만 이런 면밀한 검토들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드립니다. 이런 아주 사소한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야영장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꼭 알고 계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인데 제가 토지사용 승낙서 받는 어떤 저번에 필요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 공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전에 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오늘은 토지사용 승낙서 또 잘 받는 어떤 하나의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토지 매매를 하실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고 뭐 도로고 농지고 하니까 이거는 뭐 되겠다 싶어서 매매를 바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하지만 지목상 도로도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. 도로도 개인 소유가 있는데 이런 데 개인 소유에 만약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땅은 맹지가 됩니다. 아무리 심의 잘 받고 허가 잘 도면을 잘 만들어도 맹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꼭 그 도로라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꼭 발급해 보시고요. 발급했는데 이제 뭐 개인 소유 나왔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또 아니면 오전에 전화를 하세요. 그러면 승낙을 해주는 분도 좀 약간 좀 짜증내 합니다. 주말에 좀 쉬어야 되고 평일날 오전에 좀 바쁜데 짜증내 하시니까 되도록이면 뭐 목요일, 금요일 오후에 한번 통화를 한번 해가지고 약간 여유로운 시간,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고 승낙을 해주는 분이 약간 여유로운 시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허가를 이제 승낙서를 받을 때 여러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런 것 때문에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할 때 그 대표님의 어떤 토지도 제가 일부 좀 진출이 편할 수 있도록 포장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해드리고 부지가 좀 낮은 부분은 일부 이제 장비가 들어올 때 해드리겠습니다. 해가지고 분명히 승낙해 주시는 인접 토지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. 있기 때문에 그 승낙해 주시는 분의 토지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좀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분도 당연히 뭐 서울에 사는 아들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래요 하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점은 여러분의 토지를 너무 어필하지 마시고 그 상대방의 토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극대화를 해줄 수 있는지 또 만약에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. 허가 비용도 많이 안 드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그 토지 소유가 1인이면 굉장히 좋죠. 한 명한테 가서 설명하면 되는데 이제 2명, 3명, 심지어는 뭐 5명, 6명까지 있으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다 공유를 다 해가지고 승낙을 다 받아야 됩니다. 원칙은 다 받는데 이게 또 어떨 때는 하다못해 해외에 뭐 캐나다에 사시는 자녀분도 계시죠. 이러면 캐나다에 살면 또 인감증명서가 캐나다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또 받아라 되는데 국제전화 하면 또 보이시피싱인 줄 알고 안 받고 안 받으면 또 여럿이는 뭐 나도 잘 모르겠다 이래서 또 이게 답보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보통 그 지역에 그 계시는 분이 이제 다 관할을 하시니까 그분께서 담당 공무원과 좀 통화를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이제 같이 형제들이 있는데 이거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 또 이제 지역 공무원들은 또 압니다. 그분이 관할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? 그러면 저희가 뭐 알고 있으니까 뭐 통화라도 한번
해봐가지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,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제가 어필 한번 해보시라고 참고차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공무원들이 사실 이제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세요. 아, 이거 좀 애가 말해 좀 젊어가지고 유두리가 없네 하지마. 예전에 공무원들 참 유두리 있게 좀 잘 해주셨어요. 해주시고 도 이해해주시고 했는데, 그렇게 해주시는 공무원분들도 해주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악용하는 일부 이게 사업주들이 계세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, 감사 때 굉장히 난감하게 지적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공무원들이 좀 유두리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, 악성 민원 때문에 있기 때문에 만 하지 마시고, 아, 시대가 그런갑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뭐 전화상으로라도 폭언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어디 포스팅을 해도 안 나오는 핵심 있게 말씀을 드렸고, 앞으로 그 3회차, 4회차에 걸쳐서 쪽으로 또 더 중요한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보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내용들은 뭐 좀 이러신 분들은 제 연락처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통화를 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울릉도 국민영화 캠핑장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. 다음 한 주도 뭐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그 더울 때는 조금 쉬주시고,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항상 불편하시겠지만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